대한민국 학자 여러분들, 박하이신가요? 박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좋은가 보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역사 영상 얘기를 좀 올렸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더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영상을 찍어 올리면 사실 그 사설을 분석하고 또 원문도 해석해야 되고 참 골치가 아프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편의 영상을 촬영해 올린다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특히 좀 머리가 지근지근 또 골치가 아픈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PC를 다루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역사 영상 타이틀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제 채널이 역사 채널이 아니에요. 원래 제가 유튜브 영상을 처음 제작해 올렸을 때 PC에 집중해가지고 올린 경우가 됩니다. 그것도 소프트웨어 분석 하는 그런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제 다루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 해킹 사이트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을 많이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번 들었지만 원래 제 사이트는 PC를 다루는 사이트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뭐 약간 이제 특이한 거, 제가 이제 찍어가 이제 올리는 사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뭐 종합 사이트라 이제 보면 되겠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우리나라 이제 평양의 위치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제 보시는 우리나라 서서인 신중동궁 여지승남의 기록을 참고해 가지고 그 평양의 위치가 어딘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신중동궁 여지승남에 경도 상편에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 신중동궁 여지승남은 언제 만든 서적이죠? 자, 조선시대 때 만든 서적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도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경도라는 곳이 바로 수도가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수도가 있는 곳이 곧 조선의 한양이다, 서울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상편에 보면은 이제 고조선의 이제 위치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이제 마한 지역이다. 즉 고조선이 있는 마한 지역이 즉 조선의 수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고조선이 있는 그 위치를 언급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서울은 북으로 화산 진산을 삼아 동과 서는 용이 서리고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서울이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을 보면 고조선이 있는 위치하고 조선의 이제 수도가 있는 위치가 이제 동일한 위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계속 보면은 이 백제의 위치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서쪽에는 발해가 둘러싸 있고 요거는 제가 번역 조작을 거꾸로 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거꾸로 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멀리 동쪽에는 대관령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그게 맞는 부분이 됩니다. 그 형성은 훌륭한 동방의 으뜸으로서 진실로 산하 중에 백의의 땅이다. 자, 여기 이제 백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 중엽에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백제가 있는 위치가 고조선의 마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만이라고 검색을 하면 백제가 있는 위치가 마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자, 사만의 이제 위치를 현재 지도를 찾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위키백과 사이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한이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충청도하고 전라도 쪽에 있는 이곳을 마한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백제가 있었는 땅으로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다 배우고 있습니다. 뭐 한반도 서쪽은 여기는 이제 백제이고 뭐 오른쪽에 뭐 진안이라고 되어 있으면 뭐 이 진안이 우리는 신라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변안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뭐 여기는 구야국이라 되는데 이게 이제 가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반도 남부에 다 비정이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리고 이 서울의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남쪽에 다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런데 신중동궁 여의지성남의 이제 기록을 보면은 좀 다르죠. 고조선은 만의 지역인데 서울을 북으로 화산을 진산으로 삼아 동가선은 용이소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행세이고 남쪽은 한강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남쪽에 이제 한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고조선은 한강의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다시 이제 지도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한강 아닙니까?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한강을 요해쳐 있다고 하니까 한강의 이제 위쪽에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평양에 이제 고조선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도도 보면은 조선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이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마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신정동국 여지승남에 마한은 고조선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지도로 봤을 때 여기 전라도와 충청도가 마한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신정동국 여지승남으로 봤을 때 마한이 고조선이다 그러면 우리 사학계에서 사만이라는 나라들이 이 한반도 남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기 전라도 여기가 고조선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왜? 여기가 마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신정동국 여지성당을 보면은 이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위에 있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한반도 남쪽에 있는 마한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여기는 설명이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죠. 즉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 마한이기 때문에 이 위쪽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그 마한의 위치는 전혀 엉뚱하다. 이 아래쪽에 마한, 진한, 변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수는 엉터리다.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제가 이 백제의 위치도 또 어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제가 많은 백제의 위치를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여기에 이제 백제의 위치를 이렇게 보면은 현재 대륙 이 산동 쪽에 제가 다 비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갖고 있는 그 사설을 이제 비교했을 때도 현재 이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한반도 백제는 저도 여기 아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강을 이제 요해초로 삼는다고 하니까 한강 그러면 대륙에도 여기도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설명이 어디겠습니까? 신중동궁이 여지 있은 다음에 그 백제의 위치는 대륙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륙에 여기가 이제 백제의 땅인데 이 한강을 아래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라하고 나중에 백제하고 다투잖아요. 이 한강을 누구의 땅으로 영유권을 삼을 것인가. 그렇게 해가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나제 동맹이 아닙니까? 자, 신중동국 여의성남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여기 남쪽은 한강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에 이제 대륙을 다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런 설명이죠. 고조선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 여기에 있는 이 마한이나 여기에 있는 마한이나
우리가 보통 북한 쪽에 있는 평양, 자, 이 마하는 아니란 소리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전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자,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마한이라는 땅이 이것이 바로 이제 고조선이 있어야 되고 이제 백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백제는 여기 산동반도 이쯤에 이제 있어야 정상이고 나머지 고구려는 그 위쪽에 있어야 되고 신라는 그 아래쪽에 있어야 모든 것이 이제 이야기가 성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강도 대륙 이 기점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강이 한반도에 있지만 대륙에도 있다. 그러나 이 한반도에 있는 이 한강이 아니고 대륙 한강을 설명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중동궁 여지승남의 기록이다. 자, 그리고 계속 한번 봅시다. 자,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을 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한산이 어딘가요? 이 한산의 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나라 한자 아닙니까? 우리 한나라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대륙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한나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놨는데요. 한은 진 이후에 중국의 통일 왕조이며 한나라는 이후 삼국으로 갈라졌다. 한우 왕조는 고조 유방에 건국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현재 이제 중국 대륙이 여기가 이제 한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에 또 문제점이 여기에 또 하나 있네요. 여기 한반도 이 북부 쪽에 현재 한나라 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 조작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땅이 점점 침범되고 있어요. 역사 지도를 못 찾으면 우리나라 이제 땅이 없어져요. 한나라 영토가 현재 이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북한 땅 이 위쪽까지 다 한나라 땅이라고 현재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이 남쪽에 있는 이 땅도 중화민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이제 다 주장하고 다 뺏어갈 정도입니다. 자, 역사가 바로 자신의 땅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중화민국이 야금야금 계속 수천 년 전부터 작업을 진행해 오면서 현재 우리의 땅은 점점점 국토 영역이 작아지는 경우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사라질 지경에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나라 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자, 신중동 여지는 쓰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와 가지고 자, 여기에 보면 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겠습니까? 한나라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대륙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이제 파천하였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산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나요?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보통 이렇게 한반도 이게 한산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 뭐 북한산 뭐 국립공원이라고 뭐 이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산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북한산 국립공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북한산이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북한산 국립공원은 보통 우리 이 한반도 있는 산이죠. 강북구, 도봉구, 뭐 은평구, 성북구, 종로구, 경기도, 서울에 있는 산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산이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에 있는 산을 이제 북한산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죠. 근데 이 북한산을 검색을 해보면 대륙에도 북한산이 있어요. 중국 대륙에서도 이렇게 한산을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그 한산보다도 더 많죠. 개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 이제 한나라 한자를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대륙에 한산이라는 지명이 더 많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백제의 수도 변천 과정을 보면 요 이미지에 보면은
고구려가 이렇게 침략을 하니까 백제가 여기에 있는 한성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아래쪽 웅진으로 이동 후 사비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로 보면 첫 번째, 한 두 번째 정도 이동했다는 가수가 있죠. 요 다른 이미지에 보면 이건 좀 작은데 가에서 다로 이동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요 이미지를 보면 위례성이 여기 있는데 웅진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사비성으로 옮겼다. 자, 그런 설명이 되니까 서울에 현재 그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 위례성이 한강에 이 근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래 백제 수도가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웅진성으로 이동 후 사비성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정동국 여지성담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이 내용이 여기서 이제 한반도로 규정했을 때는 이제 앞전에 이미지로 본 그 위치가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대륙으로 규정을 해보면 이 한산이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백제가 보통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강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냐면 고구려가 백제를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 설명이 됩니다. 그럼 고구려는 이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자, 한반도로 따지면 다시 앞전의 이미지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 고구려가 이 위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이제 한성을 먹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백제가 이 남쪽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봤을 때 그리고 한반도로 비정을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이 된다. 그런 설명이죠. 또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고려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가끔 와서 출행하였을 뿐이니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에 이제 남경이라는 곳도 백제가 중엽의 한산에서 남쪽으로 이제 파천했는 그 지점이 고려의 이제 남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백제가 여기 있었는데 고구려의 침략으로 이 위례성이 뺏기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이제 수도를 이 남쪽 웅진성으로 이제 이동 후 다시 이제 사비성으로 이동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자, 그러면 고려에 이제 남경 수도가 있는 지점을 앞전에 신정동국 여지성남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백제에 이동한 그 수도가 고려 시대에 이제 남경이 된다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원래 여기에 있던 이 자리에 남경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웅진이나 아니면 사비성 정도의 고려의 남경 수도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제가 고려 남경 수도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고려 시대 삼경의 하나로서 고려 시대의 본래 양주였으며 지금의 서울특별시에 해당된다. 남경의 궁궐은 경복궁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의 청와대 부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려 남경 수도가 지금의 청와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은 현재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서울인데 어떻게 여기가 남경이 됩니까? 자, 요 지도 이미지로 한강을 표시해 보면 요게 한강입니다. 그러면 백제 초기 수도가 여기 위례성에 적혀 있는 이 부분 아닙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백제 수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으면은 고려의 남경이 현재 이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충청도에 있는 웅진이나 여기에 전라도에 있는 사비성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죠. 자,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자, 고려시대 삼경의 하나로서 고려시대의 본래 양주였으며 지금의 서울특별시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이 시도로 돌아와 보면 위례성이 백제의 초기 수도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침공으로 이 백제의 수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웅진이나 사비성에 이동을 했다면 고려의 남경은 여기나 여기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한반도 서울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여기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렇게 설명이 좀 이상한 부분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신중동의에서 다시 돌아오면 고려의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가끔와서 순행하였을 뿐이니 모두 그 형세의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남쪽으로 이제 파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려의 남경 수도에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는 그 백제의 수도의 위치는 이 초기 수도에서 남쪽으로 한번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는 현재 우리가 그 서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니라 그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제가 영상을 많이 찍으면서 평양이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영국 보관 진짜 평양 충격 세계 최초 제가 공개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청일전쟁의 이제 자료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자금성을 평양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고전성 평양 및 대동강 위치는 어디인가? 베이징이다. 거기에 이제 폐수가 낭양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계 최초 공개 너와 다녀서 빨리 자료 다운로드 받으세요. 제가 자료 다운로드 받으라고 영상을 또 제작해 올렸죠. 여기 보면은 자금성이 평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해정에 영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자금성이 평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북한 땅 거기도 이제 평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평양이 이제 두 곳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조선은 만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이제 백제가 있는 위치이고 이 만이 있는 고조선의 위치에서 백제가 나중에 한산을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아래쪽으로 이제 파천을 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대륙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파천을 한 새로운 수도 지역이 고려의 이제 남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설명한 영상으로 이제 보면은 고구려가 이 위쪽에 있는 것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고구려가 이제 백제를 침략을 하니까 이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백제가 이제 수도를 이제 아래쪽으로 옮기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백제와 신라가 다 대륙에 있다고 이제 보면은 이 백제의 위치를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당연히 여기가 이제 마한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조선도 이제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현재 한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역사 프리즘 사이트가 됩니다. 규원사화 당군기 7 규원사화에서의 김부의식에 대한 생각 및 평양의 위치 비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면 평양의 이제 위치가 발해의 근방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록에 연도인이라 거기를 평양을 접수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좀 다시 얘기해서 뒤에 부분을 또 보면 또 자세히 할 수 있어요. 그런즉 고구려가 망한 후 300년 평양은 가시덩굴이죠. 가시나무로 변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요게 이 줄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조선 팔도의 평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구려가 있던 평양의 위치는 지금의 조선 팔도 평양이 아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채널의 내용을 보면 조선 팔도 평양이 아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양이 아니라는 소리는 어디일까요? 지도로 이렇게 와보면은 우리가 보통 한반도 평양 여기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고구려 이제 멸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발해의 바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보면은 신중동궁 여의승남하고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서쪽에는 대관령이 있고 동쪽에는 발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자 여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마한이다 그런 설명이죠. 자, 그러면 평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한반도 이 평양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한이 있는 여기 북경 여기가 바로 평양이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평양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것이 마한이고, 그러면 마한이 있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백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여기에 우리가 이 서쪽 전라도나 충청도 여기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백제가 대륙에서 이 아래쪽으로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 다시 이동을 했다.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고려도 그러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고려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백제가 대륙에 있으면 고려도 여기 있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신진동궁 예지승남에 백제가 이제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려의 남경 수도가 있는 위치다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설명한다 이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가 백제 땅이다. 저 백제 처음에 초창기는 이쯤에 있었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동해가 여기 난징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 여기 정착을 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신라가 자, 한강을 차지하려고 백제를 이제 하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처음에 신라하고 백제가 나제 동맹을 하는데 나중에 이 나제 동맹도 신라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를 침략을 하니까 이 나제 동맹이 이제 파괴되잖아요. 대륙에 이제 벌어진 얘기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역사안에서 나제 동맹을 검색을 하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5세기 때 고구려의 남진에 대항하여 백제와 신라가 맺은 군사 동맹이다. 고구려는 강계토왕과 장수왕 때에 서북 방면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하지만 북위의 등장으로 북방으로 영토 확장이 어려워지자 한반도 남쪽에 진출을 꾀하였다. 여기는 이제 한반도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다 잘못된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 나제 동맹이 이제 결렬이 되면서 백제가 신라의 침범을 받는 경우가 되죠. 앞전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면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평양이 있는 위치가 이제 발해 이제 바다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반도 평양이 아니다. 자금성이 있는 베이징에 이제 평양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바로 이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다. 베이징이 이제 평양으로 되어 있고, 우리 한반도도 평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평양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에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로 착각되는 그런 경우다. 실제 평양은 자금성에 있는 베이징의 평양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당연합군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년 6월까지 삼국시대 신라의 마지막 연호인 태화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당고종의 연호인 영의를
사용한 시점부터 당 조공 질서의 편입에 나당 동맹이 성립됐다고 본다. 이후 이 동맹 관계를 전제로 결성된 연합군이 나당 연합군이다. 즉 당나라하고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고거래를 치지 않습니까? 그게 나당 연합군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나라하고 이제 신라가 합동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죠. 고구려의 영토를 보면은 현재 이 정도 이제 크기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해지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신라가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있고 왼쪽에는 이제 백제가 있고 그러면 왼쪽에 대륙에는 여기는 당나라라는 소리잖아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제 연합을 해가 고구려를 쳤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데 그래가 이제 멸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나라의 땅의 영역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인터넷에 당나라 땅의 이제 영역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 이미지에 보면 이게 당나라의 영역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뭐 다른 이미지를 봤을 때도 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현재 이미지가 작으니까 요거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미지를 보면은 신라가 이렇게 위치를 비정을 하고 있고 이 위에 이제 발해가 있고 여기에 뭐 돌골, 토번, 뭐 남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당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고 신라하고 연합회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며 글쎄요, 이 당이라는 나라하고 이 고구려가 이 고구려 영역을 서로 차지했지 않겠습니까? 자, 당나라를 이제 검색을 하면 뭐 618년, 690년, 뭐 705년, 뭐 907년 이래 돼 있고 당나라 최대 강력 611년이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611년 당나라 최고 강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도 보면 약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신라하고 당나라가 나당 연합을 해가 이제 고구려를 쳤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나라의 최고 강력을 보면은 이 고구려가 위치되어 있는 이 지점의 땅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나라하고 신라가 나당 연합을 했다면 왜 당나라는 이 고구려 영역의 일부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 고구려 땅은 다 신라의 땅이었나요? 그러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나당 연합을 해가 고구려를 쳤다면 그러면 당나라는 무슨 이득을 얻었나요? 땅도 차지한 것도 아니고 현재 이 지도로 보면은 신라가 다 차지한 것처럼 그래 보이는데요. 이득도 없는 그런 동맹을 맺어가 고구려를 쳤단 말인가요? 당나라의 뭐 다른 지도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뭐 다른 이미지 또 있나요? 이거는 뭐 당나라 뭐 영토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한 번 더 아래쪽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신라는 여기 한강을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 아래쪽에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신라, 뭐 당나라 이렇게 차지했다. 뭐 지도마다 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이 시시각각으로 뭐 일치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까지만 차지했다 이제 설명을 하는데 좀 희한해요. 그러면 신라 영역은 어디까지 차지했는가 한번 봅시다. 이거는 우리 역사안에서의 이제 지도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따로 받아놨습니다. 이때 이제 고구려는 여기에 있고 신라가 뭐 이 정도 이렇게 차지했다고 하네요.
그 백제가 여기에 있는 걸로 나오고, 신라와 당나라가 나당 연합을 했다 그래가 고구려가 멸망했으면, 그러면 신라의 최고 영역이 요거밖에 안 되나요? 이 고구려 땅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일부 땅을 같이 나눠 먹었다 해도 이거는 너무 작은 경우가 아닌가요? 당나라하고 신라가 이제 연합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구려를 쳤다고 해가지고 고구려가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서로 나눠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라의 최고 영역은 최소한 못돼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나머지 일부는 당나라가 이렇게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신라의 최고 영역을 이렇게 항상 지도 그림이나 구사편찬에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여기까지만 차지했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게 신라의 최고 강력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중에 이제 백제도 멸망해가 이것도 다 먹어가 한 번 더 여기까지만 차지했다. 이제 그런 설명인데, 그러면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을 해가 이 큰 고구려 땅을 이제 멸망시켰는데, 그러면 신라는 이 고구려 땅을 차지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것이 다 당나라의 땅이었나요? 이만큼이 다 당나라가 다 가졌나요? 그러면 신라로 뭐 하려고 이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었나요? 고구려 땅 차지하지도 못하는데. 진흥왕 순수 척격비라고 현재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 지도자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차지합니까? 자, 그러면 고구려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땅을 차지할 동안 가만히 놓아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보면은 땅의 영역이 좁은 구역이 이 지점 아닙니까? 그러면 고구려가 이 지점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길쭉하게 차지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고구려 평양이 바로 가까이 있으면 신라가 이렇게 차지하면 이 고구려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길목을 잡아가 여기 치겠죠. 이런 지도는 좀 이상한 지도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고구려가 이 평양이 한반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형 형태가 이제 그려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연장선을 이제 꺼보면 대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동이 이제 그려지는 경우가 되죠. 자, 고구려가 여기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이 한반도로 지명을 이동해가 이제 그리면 이게 성립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구려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이 동쪽 방면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한반도 위치를 이제 비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위치가 고구려 여기에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이제 비정을 해가 이렇게 그려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 한반도 신라 뭐 고구려 백제 이 역사를 대륙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버리면 그게 이제 성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 신중동의 여의성나에 보면 고조선이 이제 마한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한반도가 아니고 대륙 북경 베이징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마한이 있는 지역이 이것이 바로 이제 백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백제가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이제 파천을 했는데,
그 남쪽에 이제 파천해 있는 그곳이 예전에 고려의 남경수도였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저 기원서와 단군기에도 보면은, 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 평양의 이제 위치가 바다의 근방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을 봐도 한반도 평양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바로 여기 대륙 북경 베이징에 이 평양이 된다. 자, 그런 설명이죠. 자, 우리 이제 역사학계에 제가 별명을 하나 이렇게 지어주고 싶습니다. 자, 박하라고 이렇게 지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박하이네요. 자, 박하라는 뜻이 이게 뭐냐면은 모자라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박하라 부르는 말인데 말과 사슴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다양한 우리말 어휘를 총동원하며 박하는 바보, 천지, 멍청이, 어거니, 맹꽁이, 멍텅구리, 반편이, 반시리를 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학회 여러분들 박하이신가요? 박하, 박하, 박하. 자, 박하라는 이런 말을 듣고 참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학자 여러분들 박하이신가요? 박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으로 좋은가 보군요. 박하, 박하이신가요?